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시된 업체 측의 대관람차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니 2년 전 문제가 됐던 불법 도로만 빠져 있어 처벌과 불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 개발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20년 주식회사 공감이 여수돌산 소미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만든 불법 작업로가 관광업체 예술랜드의 대관람차 개발 계획에 이용되면서 시작된 불법 난개발 논란. 이번에는 불법 도로를 냈던 공감 측이 직접 대관람차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서 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관람차 계획엔 당시 문제가 된 불법 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감 측이 제안한 대관람차 계획도에는 문제가 된 불법 작업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2년 전 제시된 예술랜드의 계획도와 부지 면적, 시설물 위치 등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데 불법 도로를 대체할 작업로가 따로 제시돼 있진 않아 처벌이나 불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 개발이라는 의문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작업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계획에서 빼놓은 것은 기존의 도로를, 그 작업로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당시 불법 작업로 개설에도 업체 측의 동백나무 숲 조성 의지가 크다는 이유로 별다른 허가 취소를 내리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소미산 정상에는 이렇다 할 동백나무 숲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정상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니 동백나무들이 조금 심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잎사귀 대부분은 말라있고 고사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여수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허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진입로를 제한을 안 한 사항이 맞고요. 이걸 갖다가 같이 이용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관람차 설치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관람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전에 뛰어든 도내 7개 시군에 대한 서면평가를 진행해 완도와 신안, 보성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제 현장 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늘쯤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강용주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업이 전남 서부권에 치중됐다고 비판하며 평가 항목과 점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는 내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13%, 순천시는 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목포와 무안, 보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전남 여성들의 생애를 구슬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여성들의 고된 삶 속에는 전쟁과 가난 등 우리 역사의 질곡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0여 년을 삼배와 함께 살아온 박영남 씨. 입학금이 없어 학교도 갈 수 없던 소녀에게 삼배짜기는 삶을 지탱할 수단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지만 가난은 여전히 박 씨를 떠나지 않았고 아기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삼배를 판 돈으로 다시 씨를 사오길 수천 번.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억척과 끈기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가난이 씨가 있나? 진짜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진짜 마음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평생 떠올리기 싫을 만큼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온 시절. 동네 사람들이 봄놀이를 갈 때도 밥하고 배 짜느라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여인의 삶은 90을 넘겨서도 한으로 남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가도 배를 짜지 할 수 없어. 사람이 죽어도 배를 짜요? 예. 나 어쩌고 산지도 모르겠어. 삼배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보성 지역 여성 3명의 기억과 경험, 인생이 전남 여성 생애 구술사에 담겼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미시적 삶과 생애사를 통해 우리의 생활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간해해서 생산노동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노동을 해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값싼 중국산 인조 섬유가 시장을 점령하면서 사라져가는 전통 삼배. 평생 삼배를 짜느라 고된 인생을 보냈지만 이제는 마지막 삼배 지킴이가 된 보성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달 중순 전남 여성가족재단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시설 10곳 중 4곳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설 32,40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학교 시설은 23,300곳으로 62%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유치원의 경우 대상 건물 27곳이 모두 안전기준을 넘었지만 초등학교는 28.5%, 중학교는 37.3%, 고등학교는 25.2%가 내진 설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남의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는 3,38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 2,960원으로 전국 평균인 2,810원보다는 높았지만 전남에 비해서는 421원 낮았습니다. 안 의원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가 인상과 함께 급식실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수영선수권, 양궁 월드컵 등을 통해 광주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더 나아가 광주시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와 공동 유치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광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그리고 올해 양궁 월드컵 대회까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또 한 번 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Pleasure for me to see that Gwangju is now launching a big ambition to become a sports city, like nationally, regionally in Asia, and I guess also internationally. 세계적인 스포츠 행정가는 물론 광주 출신 기보배 양궁 선수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8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된다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선수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광주시가 최소 5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까지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시간은 8년 정도.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높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대책이 세워져야 지역사회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 유산 사업을 준비하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게 적자 이벤트가 아닌 흑자 이벤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이 절대 적자를 내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2038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2부 리그 최하위로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천FC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 전남은 실점 이후 2골을 잇따라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허용해 결국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승점을 1점밖에 받지 못한 전남은 서울 이랜드를 꺾고 승점 3점을 얻은 부산 아이파크에 10위 자리를 내주며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들이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안공항의 단기 순손실은 약 838억 6천만 원으로 전국 14곳의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여수공항도 703억 4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10곳의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수익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 병원의 3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가운데 47.1%가 내용 연수를 초과했고 순천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비율도 41.7%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재해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자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60개 기관이 참가해 일자리와 취미, AI 등 5개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문해 시화전과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전남의 스마트 관광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이 올 연말부터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관광 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12월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